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준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활력을 만들 수 있느냐. 많은 도시인에게 5도 2초는 로망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로 쉽게 현실화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로망을 실현하게 해주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또 도시인들이 여행이라도 자주 오게 하려고 유인합니다. 지자체들은 이들을 여행객이 아니라 생활인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주 인구 확대 정책으로는 지역 소멸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서 생활 인구를 늘리려는 노력인데요. 생활 인구 접근법,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망은 어떤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채린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원래 지역에 살던 주민 외에도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까지 그 지역의 인구로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지역 소멸 문제를 겪은 일본에서 나온 관계인구란 개념을 차용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제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안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준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활력을 만들 수 있느냐, 있지 않겠냐. 전문가들은 생활인구를 파악하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지역 입장에서 생활인구가 어디에 어떻게 유입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그 지역 콘텐츠를 특성화시킬 수가 있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통신 데이터와 카드 데이터를 토대로 생활인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류 시간과 지출 금액 등을 파악해 더 정교한 인구 유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또 다른 방법으로 제시된 건 고향사랑 기부금제입니다.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를 차용한 것인데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까지 총 500억 원 이상의 금액이 지자체에 전달됐을 걸로 추정되는데 자금 조달 효과에 더해 답례품으로 보낸 지역 특산물과 관광 상품이 실제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미진하고 기부할 분야를 지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은 고쳐나가야 할 점으로 꼽힙니다. 생활인구가 지역 소멸 극복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과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인들이 지역과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워케이션과 체류형 교육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김경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숲속에 둘러싸인 한옥마을, 전남 곡성의 러스틱 타운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으로 올해 59개 기업이 다녀갔습니다. 구례로 이주한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노력과 성과에 곡성구는 71억 원을 들여 대규모 워크빌리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많이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기업들이 일단 오고 가게끔 만들자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도시에 살던 40살 박동혁 씨는 최근 주소를 구례로 옮겼습니다.
지난 1년 구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의 교육이 바탕이 됐습니다. 올해 모두 35세대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두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 절반이 넘는 세대가 구례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권하고 싶습니다. 주변 분들이나 지자체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고. 지리산품에 안긴 작은 학교. 초등학생들이 서로 도와가며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이 학교 전교생은 모두 30명입니다. 7명은 서울 등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른바 유학 온 학생들입니다. 지역 지금 소멸 위기에 있잖아요. 네. 특히나 학교가 그 마을의 중심인데 저희 학교도 당장 내년에 지역민 애기가 들어올 애기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기간은 보통 1년으로 농촌에 매료돼 연장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도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돌았어요. 여기 오니까 진짜 학교 끝나고 이런 넓은 들판에서 지방 소멸의 대안으로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문제에 접근하고 고민하고 내놓은 대안들입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지자체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역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야만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다양한 대응책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언젠가는 내가 사는 지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지방 소멸의 위기.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 인구와 관계 인구를 늘리려는 다양한 노력들 속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연합뉴스 TV 김경인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님 모시고 일본의 사례 등 어떤 정석들이 있는지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지역 소멸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한참 먼저 이뤄졌는데요. 그렇죠. 관계 인구와 생활 인구 개념도 일본에서 도입이 됐죠. 네. 일본에서 이런 정책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생활 인구라고 이제 법에도 들어왔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관계 인구 정책을 시작했던 게 이제 2018년 당시 이제 아베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3년 동안 20년까지 아주 국가 주도로 적극적으로 했어요. 이 관계 인구 정책을 시작한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주 인구 또는 상주 인구를 늘리는 데 목표를 두었는데 그렇게 지방으로 옮겨와서 사는 사람들이 느는데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지방에 와서 살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큰 이 중간쯤에 있는 관계 인구를 오히려 늘리자. 이게 이제 일본의 관계 인구 정책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이렇게 일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교류 인구가 있고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상주 인구 또는 정주 인구가 있는데 관계 인구는 몸은 뭐 대도시에 있는데 지방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애정이 있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은 방문하고 싶어하고 또 그 지방의 특산물을 구매하고 그 지방의 스포츠 구단을 응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관계 인구거든요. 3년 동안 국가가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본의 100개가 넘는 지방 정부들을 지원했습니다. 네. 현재 일본 기시다 정부에서도 관계 인구 정책이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열심히 관계 인구 지원 사업을 했는데 기시다 수상 들어오면서 2021년에 중단됩니다. 그 중단된 이유는 이런 거예요. 국가가 재정을 들여서 관계 인구 지원 사업을 했는데 그만큼의 명확한 성과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이유로 중단을 했죠. 저희가 작년에 일본 방문하면서 그 이 관계 인구 쪽에 열심히 연구도 하고 또 일본의 여러 지역의 관계 인구를 소개하는 그런 잡지도 발간하는 이 소토코토라고 하는 그 잡지사의 편집장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관계 인구 전문가죠. 굉장히 실망스러운 조치다.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이런 거예요. 관계 인구를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공장에서 어떤 제품들이 돈 들인 만큼 따박따박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해야 될 정책인데
그렇게 단기간의 성과를 이유로 중단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 네, 우리나라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에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방으로 여행 간 뒤에 매력을 느껴 오래 머물도록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상주 인구, 정주 인구로 오질 않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책은 지역에 이렇게 자주 오고 가거나 또는 일 때문에 거기에 체류하고 있는 이런 생활 인구에 좀 주목하자 이런 거죠. 제가 재작년에 로컬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이제 찾은 좋은 답이 저는 체류형 로컬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오고 가는 이런 그 여행이 아니라 한 곳에 체류하면서 머물러 보면서 그 지역에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뭐 예를 들면 베이비 부모들처럼 이미 정년 은퇴한 분들은 로컬 한 달 살이 강추드리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쭉 로컬에서 머무는 게 어려운 분들은 도시에서 뭐 5일 일하고 이틀은 로컬에서 머물러 보고 또는 뭐 4일 도시에서 3일은 또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살아보는 것 이런 것들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5도 2촌을 말씀하셨는데 네. 2촌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빈집 활용 같은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로컬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오는 또는 뭐 지방 중소도시로 내려오는 청년들도 가장 어려운 점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빈집은 많은데 살 집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도 2촌, 4도 3촌 또는 뭐 일주일 살이 한 달 살이 하는 분들을 우리 로컬이 적극적으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죠. 저는 이제 이걸 5대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로컬로 인재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로컬이 뭘 준비해야 되는가 많겠지만 크게 5가지. 첫째는 일자리, 그다음에 살자리, 그리고 편리한 대중교통망,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망, 그리고 지방 정부의 행정이 과거의 개발 시대 행정이 아니라 섬세하게 사람들을 돌보는 돌봄 행정. 이 5가지를 저는 5대 영양소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자리죠. 이 살자리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택이에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집이 첫째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류형 로컬 여행을 오거나 한 달 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당신들이 머물 곳을 찾아라 이러지 말고 가능하다면 저는 지방 정부가 뭐 시군 단위로 뭐 100채, 200채 정도의 이런 스테이를 확보해 놓고 우리 시에 우리 군에 와서 한 달씩 또는 뭐 6개월 또는 1년을 사십시오. 우리가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살 곳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로컬에 와서 이렇게 체류해 보고 로컬의 맛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일본에서는 고향 납세제도 있고요. 에스토니아 같은 데서도 전자시민권 발급 등의 정책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요즘에 일본이 아주 참 우리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고 일본은 2008년부터 이제 고향 납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에 기부하는 분들에게 그 전자주민증을 발급해주고 그 블록체인 기반의 NFT라고 하죠. 그 대체 불가한 토큰이라고 하는데 또는 뭐 그 DAO 그 탈중앙 자율 조직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에스토니아에 직접 들어와서 살지 않아도 에스토니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 에스토니아와 경제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외국인이. 그러니까 네.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방법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이중 주민등록제를 도입하면 안 될까요? 지금 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독일하고 일본이 이제 이중 주소제라고 해요. 또는 뭐 네. 복수 주소제. 우리는 주소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한 곳에 하죠. 그런데 이제 생활 인구 또는 관계 인구가 우리 집은 나는 뭐 서울인데 나는 뭐 4도 3촌 올해는 예를 들어서 강릉에 가서 좀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강릉에도 내가 제2의 주소를 갖는 거죠. 그럼 강릉시는 그렇게 2개의 주소를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강릉 시민처럼 우대해드리고 혜택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뭐 지방 소멸 위기가 뭐 따박따박 지금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이거를 막기 위한 정책을 가장 최우선에 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지방에 살고 싶어도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고 지방에선 도시 인구를 유치하고 싶어도 방법이 마땅치 않은 현실입니다. 지방의 생활 편의와 의료 여건이 부족한 탓도 크지만 결정적으론 일자리가 적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자리를 줄 수 없으니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조성해 주려는 지자체들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라도 우리 마을에 머물러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마을에 학생들이 없어 폐교 위협에 처한 학교들은 승마와 클래식 악기 교육을 무상으로 시켜줄 테니 도시에서 단기 유학이라도 와달라고 읍소합니다. 어른이 되어 그곳에 살지 않더라도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 자주 방문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글프지만 흐름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현실에 발맞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백약이 모여인 지방소멸, 실효성 있는 한국형 대책들이 늘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